원가 절감을 위해 차선 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범행은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낙마 가능성이 높았던 황인홍 모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 오염 원인으로 꼽히는 김제와 익산의 양돈 단지를 매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직접 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태양광 업체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실 투성이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경찰 수사로 드러났는데요. 전주시는 이보다 더했습니다. 면허도 없는 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받아 부실 공사를 하고 공무원은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차선을 새로 그린 지 반년 된 곳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 좌우로 흘러내리고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횡단보도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휘도 역시 기준치에 한참 모자랍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주시와 LH에서 24건의 공사를 따낸 도색업체 20곳이 면허조차 없는 업체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색업체들이 공사 대금의 30에서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자 무면 업체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 부실하게 공사한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 도로 3곳에서도 이처럼 기준치보다 차선 두께가 얇고 휘도가 떨어지는 등 부실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가 유리알을 사용을 했고요. 도막의 두께에 있어서도 얇게 시공함으로써 그 단가를 거기에 낮게 맞춘.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제대로 확인조차 없이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들통났습니다. 에너지 그쪽 회사 직원이라고 해갖고 들어오고 지명해가지고 제하도를 했는지 제대로 하도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바로 알 수가 없죠. 경찰은 수수료 명목으로 6억 2천만 원을 챙긴 도색업체 대표 20명과 무허가 업체 대표 9명 그리고 전주시 담당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남원에 이어 전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불법 시공이 드러난 만큼 다른 자치단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낙마 가능성이 높았던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협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대출 자격이 없는 친구에게 조합돈을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백한 개인 비리였지만 황 군수는 선거 공보물과 토론회에서 조합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받은 처벌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죄가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4년 선거 공보물에도 같은 표현을 썼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황 군수는 1심 때와 달리 여유로운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국민의 손가발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양형 참작 사유에 법률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10년 이상 징역형인 경우만 상고가 가능하고 황 군수가 이미 범행을 인정해 유무죄를 다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항로 진안 군수는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 왕궁과 김제용지의 양돈단지는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라북도는 수질과 악취 개선을 위해 정부의 축사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법 개정과 정보 설득이 관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난 9년간 120여 대지 농장을 사들인 익산 왕궁 축산단지. 아직도 80여 농가가 7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 수질 오염과 악취를 완벽히 줄이는 데 걸림돌입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남아있는 축사도 매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만금 특별법에 정해진 사업 기간이 올해로 끝나면서 법 개정 없이는 389억 원의 매입비 반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특법의 그 매입 기간을 이제 부칙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올해 끝나는데 내가 예산을 채울 수가 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법 개정을 하고. 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로 꼽히는 김제 용지의 돼지 축사 매입도 쉽지 않습니다. 70여 농장을 사들이려면 줄잡아 470억 원이 필요한 상황. 전라북도는 정부가 왕궁처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매입하길 바라고 있는데 정부는 미온적입니다. 악취를 이유로 축사를 사들일 수 없고 새만금 수질과의 상관관계도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수질에 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아울러 우리 그 악취 문제에도 덩달아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 확보와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풀기 위한 양돈 축사 매입. 법을 바꾸고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이마트 노브랜드와 관련해 대형 유통기업 가맹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영심 도의원은 도내 대형 유통업체 점포가 60개가 넘을 정도로 지역 상권을 잠식한 상황에서 노브랜드 점포의 진출은 자투리 상권마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지역 경제의 초토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사업 조정 대상 점포를 대기업이 51% 이상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점포로 확대하고 입점 제한 구역도 전통 상점과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대표 등 100명이 새만금호 해수 유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과 전북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투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둥지를 틀 태양광 관련 설비 생산업체가 첫 사업을 떴습니다. 2021년까지 550억 원이 투입돼 공장이 들어서면 연간 6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고용 인원만 120명에 이르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첫 태양광 관련 업체가 새만금에 들어온 뒤로 석 달 만에 두 번째 업체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로 지정한 뒤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개와 맞먹는 4기가 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자본 10조 원 등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관련 업체들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기 사업 허가 등의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세부 사업 계획도 구체화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0.7%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쌀이 7.5%, 우유가 7.1%,
돼지고기가 4% 각각 올랐고 무가 45%, 배추가 32%, 휘발유가 4.4% 각각 내렸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의 출제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고사가 도내 120개 학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수능 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졌으며 도내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2만 121명이 응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9월 모의고사가 수시원서 접수 이틀 전에 치러져 정확한 점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늘은 한국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마늘 대부분은 중국과 스페인에서 도입한 외국 품종입니다. 올해부터 국산 마늘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마늘밭입니다. 이 마늘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품종 홍산입니다. 기존 마늘 품종과 비교해 생산량은 30%가량 많고 기능성 성분인 알리신과 페놀 등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또 비료를 적게 줘도 잘 자라고 병해충에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병충해가 강하고 두 번째로는 비료를 알게 다른 품종에 비해서 비료를 알게 적게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농사짓기 편하니까. 홍산의 재배 안정성을 확인한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홍산을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배 목표는 500헥타르인데 먼저 경북 의성과 영천, 전남 고흥 등 전국 7대 마늘 주산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산은 난지, 한지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고 세력이 좋고 병해충이 적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재배가 편하고 그러면서 수량이 기존 재래종이나 남도보다 우수합니다. 국내 마늘 품종은 중국산인 남도와 스페인산인 대서가 각각 40%씩 차지하고 있고 재래종은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품종인 홍산이 다른 품종보다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선 농작물의 특성상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30년이 넘었거나 가업을 이어받은 우수 소상공인 업소 5곳을 전북 천년 명가로 선정했습니다. 5곳은 전주 성미당과 남문소리사, 군산 일도당 인쇄와 순창 이조전통식품, 김제 팔봉도자기입니다. 전라북도는 한 곳당 2천만 원의 경영자금을 보조해주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돕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구매 전시상담회가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전주시와 군산시 등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60여 개 중소기업이 내놓은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고 영호남의 일당 싹쓸이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인 이들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의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47개를 점거하고 40에서 60m 높이 운전석에 앉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의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금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순직한 고 강현희 소방관의 안장식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고 강현희 소방관은 지난해 4월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고 급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습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달아났다 붙잡힌 최규호 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의 날을 보내고 있다며 생을 마감하기 전 1, 2년만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 3. I've been running from the pain, trying not to feel the same, but it's a shame that we miss again.